1559년 중종의 둘째 아들로 조선 제13대 임금인 명종 14년 사관은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횡행하는 것은 수령들의 수탈로 인한 것이며 수령들이 수탈하는 것은 재상들이 청렴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재상들의 탐욕과 더러운 짓들을 행함이 그 끝을 모르고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수령들은 백성들의 고효를 빼앗아 권세 있는 요직을 탐하여 못하는 짓이 없기만 하나 더 이상 잃을 것 없어진 백성들은 괴로움을 하소연할 곳조차 없어 이제는 그 형편이 도적질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방편이 없기 때문에 서로 모여 스스로 죽음의 땅으로 뛰어들어 여행을 바라고 겁탈하는 짓을 벌이고 있으니 이 어찌 백성의 본성이라 하겠는가? 참으로 조정이 청명하여 재물을 탐하지 않고 선량한 자를 가려 수령을 삼는다면 칼을 쥐고 있던 도적들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지 않고 군사를 보내 잡아들이려고만 한다면 두려움 없이 다시 도적의 무리가 생겨날 것이니 앞으로는 그 무리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일찍부터 임꺽정의 무리들을 잡기 위해 군사들을 보냈으나 그 위세를 감당하지 못해 물러서기를 반복하면서 한 해를 훌쩍 넘겨가던 1560년 명종 15년 11월 24일 포도대장 김순고가 아뢰입니다. 언뜻 들으니 황해도의 사나운 도적 임꺽정의 한 무리인 서임이란 자가 엄가이로 이름을 바꾸고 와 숭례문 밖에서 돌아다닌다고 하여 살피고 있다가 체포해 저질렀던 짓들에 대해 신문하였더니 말하기를 지난 9월 5일에 우리가 장수원에 모여서 활과 화살, 도끼들을 지니고 어둠을 틈타 성 안으로 들어가 전옥서의 옥문을 부수고 우리 두목 임꺽정의 아내를 꺼내오려고 했다. 서임이 붙잡히기 전날 장통방에서 무리를 급습하여 체포할 때 임꺽정은 도주하고 임꺽정의 첫 3인만 가두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려면 오간수 입구를 부수고 나와야 하는데 그곳을 지키는 군졸들에게 들키더라도 모두 나약한 병졸들이라 화살 하나라도 겁을 주기에 충분하였으나 망설이는 자가 2명이 생겨나 즉시 모두 죽여버렸다. 그 후 두목의 처가 장차 형조의 노비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그 일을 중지했다. 또 오는 26일에는 평선 남면 마산리에 사는 우리 무리인 대장장이 이춘동의 집에 모여 새로 이원 봉산군수 이흠래를 죽일 일을 모의하기로 했다. 일찍이 이흠래가 신계에 있을 때 우리 무리를 많이 잡아들였는데 이제 직급을 올렸으니 우리가 먼저 해를 가하면 위신을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한도 없애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이런 말들을 비록 다 믿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 의도가 지극히 흉악하고 참혹하기만 합니다. 속히 군사를 보내 봉산군수 이흔래와 함께 비밀리에 잡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랜대로 하라. 오간수는 서울 동대문과 수구문 사이의 성벽 밑에 뚫어놓은 구멍에 쇠창살을 박아 그 사이로 흘러내려가던 더러운 물이고 전옥서는 옥에 갇혀있는 죄수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하로 오늘날 미결수가 수감되는 구치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임꺽정을 잡아들이지 못하고 해를 받고 그로부터 2달이 가까워오던 날 명종이 황해도에서 임꺽정을 체포했다고 급히 알려온 서면을 내보이며 말합니다. 도적의 괴수가 잡혔다고 하니 참으로 기쁜 일이다. 이는 보통의 도적이 아니니 포도군관과 날렵하고 용맹한 군사들을 속히 내려보내 엄중히 감시하여 압송하고 낱낱이 신문하도록 병조에 전하라. 그러나 임꺽정을 잡았다고 아랜 이 일은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해를 받고 세월이 흘러가도 임꺽정의 기세가 얼마나 신출기몰했는지
관군은 그 움직임에 제대로 대응도 못해 날이 갈수록 곤란한 처지가 더욱 깊어만 가던 때였습니다. 임꺽정의 체포를 위해 특별히 황해도와 강원도에 파견하였던 순경사 이삭증과 김세한이 도적의 무리 중 한 사람인 가도치를 잡아놓고 이삭증이 고문을 가하여 가도치로 하여금 임꺽정이라고 허위 자백하게 하여 그것을 그대로 임금에게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명종은 크게 기뻐하기만 했는데요. 순경사는 명종 15년에 황해도의 임꺽정을 체포하기 위하여 파견했던 임시벼슬입니다. 의금부에서 아뢰입니다. 이미 잡힌 서임을 임꺽정과 대지라니 서임이 말하기를 임꺽정이 아니고 임꺽정이 형 가도치인데 그 또한 큰 도적이다 하였습니다. 사실 판단을 하기 어려우니 그 처자식을 잡아와 한 장소에 모아놓고 조사함이 어떻겠습니까? 아랜대로 하라. 이 일에 대해 서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하다. 장수인 신하가 임금을 속이다니 애초에 임무를 맡겨보낼 때 전하께서 굳은 결의로 반드시 잡아들일 것을 위임하면서 극진하게 대하셨으니 그들 또한 어찌 있는 힘을 다하고자 하지 않았겠는가. 그 소굴에 들어갔을 때 도적의 무리가 된 백성들이 산의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새처럼 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니 한눈에 모두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고서 어찌 구분할 수 있었겠는가. 군사가 움직인 지 오래되었음에 아직 공을 세우지 못한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해 일단 의심할 만한 사람을 잡으면 사실 여부를 가리지 않고 심한 고문을 가하고 협박해 헛된 자백을 받아 위인된 책임을 면하고 어리석게 과분한 상을 받고자 했으니 그 거짓을 행함이 극에 달하기만 했다. 힘없는 백성에 불과한 도적들은 수령 한 사람의 힘만으로도 충분할 일인데 이제는 마치 적이 쳐들어온 것처럼 장수에게 명하여 군사까지 움직였으니 도적의 무리에 대한 소문만 매우 크게 되었다. 비록 도적들이 매우 어리석다 하여도 어찌 편하게 앉아있다 붙잡히겠는가? 조정의 처치함이 이미 그 시기를 놓쳤으니 그것을 어찌 무장들만의 책임이라 하겠는가? 윤원영과 심통원은 외척 중에서도 거가 대적으로 옳지 못한 수단으로 재물을 탐함이 끝이었고 그 끝을 모르고 백성들의 재물을 마음대로 빼앗았으니 큰 도적은 바로 조정에 있었다. 그의 밑에 부리들도 뒤처질까 걱정하며 이익을 취하고 오직 자신들만을 생각하여 임금의 존재도 알지 못하게 되었다. 백성들이 궁핍해져서 재물이 다하게 되면 서로 모여 도적이 될 뿐인데 한 사람이 나서면 100사람이 모여들어 서쪽 변방이 소란스럽게 되었고 양민이 피해를 당하니 사람은 사라지고 마을은 고스란히 비게 되었다. 사헌부에서 아뢰는 도적의 우두머리 임꺽정이 흉악한 무리들을 이끌어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탈취하면서 하지 못하는 짓이 없더니 이제는 관군을 막아 대적하면서 전하의 사신을 베어 죽이기까지 하여 나라에 반역하는 도적의 무리 중 이보다 더 큰 세력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특별히 순경사까지 보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도적의 개수라고 하는 자를 사로잡아 세상에 기뻐했지만 의금부에서 신문한 결과 임꺽정이 아닌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처음에 신문한 강야가 비록 자기의 공으로 중요하게 삼고자 하여 거짓으로 꾸며 보고하였다 해도 순경사의 직책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읍내의 사람들에게 두루보여 명백하게 그 진위를 살핀 다음에 사실에 따라 알아야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강야의 보고대로 공을 탐하여 전하를 기만하였으니 그 죄는 극히 중대하기만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승정원을 통해 하문하셨을 때에서도 사실대로 밝히지 못한 이유를 즉시 아뢰지 않고 오히려 다시 의심할 만한 것이 없다고만 하여
전하 바로 앞에서까지 정직하지 못했으니 그 죄는 더욱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또 최초 신문할 때 실정을 알아내기 위해 힘쓰지는 않고 마구 때려 사람을 상하게까지 했기 때문에 상경하게 하여 질문할 때 곤장 한 대를 치기도 전에 먼저 죽었으니 만약 오는 도중에 죽었다면 사람들이 모두 그 꾀에 넘어가 그가 임꺽정이 아니라 가두치인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장형을 너무 심하게 가하며 위협하고 겁박함으로써 거짓으로 자백하게 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라의 일을 처리함이 이와 같았다는 것이 매우 해괴할 뿐입니다. 처음에 신문한 강연은 청하건대 옥에 가두어 신문하게 하고 이 사증은 먼저 파직한 다음 신문하소서. 이 사증과 강연 모두 신문하여 그 죄를 다스리라.